당신이 잠든 사이 있었던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장으로 가서 먼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4월에는 경기 지표에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FOMC 회의가 3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FOMC 회의 정책 발표를 앞두고 고용 지표 일단은 굵직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PCE와 함께 확인해야 될 내용, 바로 3월의 CPI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낮아지면서 작년에 정말 크게 올랐었던 9%대에서 확실히 꺾인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지난달의 CPI 6%에서 내려앉는지 이 여부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기다렸습니다. 그 때문에 뉴욕장에서는 그 전날까지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은 지표를 기다리는 이런 대기 모드 상태를 보여줬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넘버는 3월 CPI가 전년 대비 5% 올랐고요. 전월 말씀드린 대로 6%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 추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추이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년 내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좀 진정됐는가 여부를 구성 항목에서 두 가지로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너지가 한 6% 떨어졌습니다. 휘발유라든지 관련한 오일 쪽이 다 떨어짐을 나타내면서 작년에 물론 전쟁 여파 때문에 크게 올라서 YOY로는 에너지 쪽이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CPI가 둔화된 동인이고요. 반면 과제는 바로 신선식품에 있습니다. 음식 쪽으로 계속해서 시리얼, 베이커리 이쪽으로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여전히 8%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 이 CPI를 두고 과제를 체크해 본다면 에너지가 잡히기는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달에 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발표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유가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많은 IB 쪽에서는 상단이 제한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체크가 해봐야 될 포인트겠죠. 결국 유가가 올라간다면 CPI 다시금 완만한 둔화세에서 멈춰서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과제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항목 체크해왔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근원 CPI입니다. 3월 마지막 날 우리가 PCE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여기에서 근원은 4.6%, 일반적인 개인 소비 지출은 5%의 하락으로 추세가 꺾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환호했던 거고요. 그런데 하나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이 CPI 지표는 소비자들의 지출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 의해서 지갑이 열린 그런 항목들을 꾸준히 체크해 간다면 PCE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위해 지출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항목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CPI의 경우에는 좀 주거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라든지 음식, 집 안에서 썼던 내용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때문에 PC보다 좀 더 광범위하거나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 쪽에서도 정책 결정할 때 PC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CPI가 음식과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근원 CPI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전월이 5.5%였는데요. 이번에 3월에는 5.6%로 오히려 전월 대비 올랐습니다. 아직은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구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작년에 물가 크게 치솟으면서 9% 갔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가중치 측면에서 중고차였습니다. 그때는 신차도 잘 나오지 않았고 한번 사더라도 오랫동안 좀 기다려야 했죠. 쇼티지 때문이었었는데 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히 11% 하락하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소비 여력이 미국인들 아직 좋나 봅니다. 신차 많이 샀고요. 그리고 교통비, 차 보험, 그리고 이젠 본격적으로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항공 쪽으로도 크게 늘어난 것 확인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주거비가 미국 쪽에서는 많이 잡혀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크게 오르면서 주거비 쪽으로도 렌트 중심의 8%의 상승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소비 지출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크게 쓰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추이도 많은 힌트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소비 여력이 좋고 임금도 높고라는 측면에서 근원 CPI, 그러니까 이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는 여전히 높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차트는 이 주거비의 차트고요. 다시 한번 쉘터 쪽으로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단기간에 2분기, 3분기 바로 잡히기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측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간밤에 좀 방향성 부재 속에서 집중을 했던 내용이 있다면 역시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데 그 강도가 얼마나 안 좋아질까였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3월 20일, 22일 올해 첫 FOMC 회의가 열렸었죠. 여기에서는 25bp 인상이 지난 3월 이후 9번째 인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과연 위원들은 어떤 의견과 어떤 근거로 이 같은 25bp 인상을 했을까에 대한 힌트들이 쭉 나오는 의사록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SVB 파산 2주 뒤에 열렸던 회의라서 위원들은 집중적으로 이 은행권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래서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리스크가 크기는 한데 지금 미국 경제를 망칠 정도는 아니다. 꽤 견고해서 25bp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물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데 결론이 났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위원들 안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은행 위기가 확실히 진정되고 경제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 여부가 나타날 때까지 인상은 일단 멈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연준 쪽에서 열심히 좀 대출과 관련돼서 긴급 대응에 나서기는 했지만 그 여진의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지금만큼 안도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상을 좀 멈추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동결 의견, 그리고 더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지금 인상 멈추면 안 된다, 계속 가야 한다.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SVB 은행권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잊고 있지만 3월 초만 하더라도 3월 FOMC 첫 회의에서 50bp 빅스텝 단행될 거라고 전망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3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꺾였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결국은 물가를 잡되 25bp 이 미니 스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이비 스텝 25bp 결정이 되면서 이 같은 내용들을 반영했다. 다만 연준에서는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완만한 침체를 겪어가면서 한 2년간 이 침체를 겪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록과 관련된 헤드라인은 거의 다 대다수 이 내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해서 고용과 물가가 꺾이긴 했는데 다시금 이 지표 둔화가 악재로 해석됐던 이유는 바로 경기가 경착륙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안도하지 못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물가가 잡히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 이 안에서 계속해서 시장 투자자들은 좀 방향성을 타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침체에 있어서 연착륙과 관련된 시그널들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OECD 경기 선행지수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축은 미국, 유럽, 중국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관련된 경기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다른 한 축에서 보니 미국의 은행권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까지 봤을 때 유럽, 중국 쪽의 경기는 꽤 괜찮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독일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바닥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럽 경기선행지수는 4개월째 11월 저점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실까요? 그 옆인데요. 중국이 지금 저점을 타진한 이후에 반등에 나서면서 역시 12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이 중국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은행권 우려 속에 3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경기 선행 지수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닫고 올라오는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데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쉽게도 미국, 한국 쪽으로는 아직 저점 타진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최근에 IMF 쪽에서도 미국,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소폭 상향 조정했죠. 중국도 5.2% 그대로 가져갔는데 우리만 낮췄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돌아설지 여부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할 텐데 중요한 건 이 같은 추이를 봤을 때 결론입니다.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과 중국의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하방을 지켜줄 만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침체 리스크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정상화 속도, 2분기 얼마나 빨리 개선되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2분기 연준의 정책 방향성입니다. 피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심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여부, 그리고 그 심리가 경기를 이끌어주는가의 여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3대 지수는 이렇게 장중에 올라가기도 또 밀리기도 하면서 방향성을 좀 타진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우가 4거래일째 꽤 잘 버티는데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흔들리면서 0.8% 조정받았고요. 이렇게 정책에 좀 많이 민감한 2년물 금리도 내려앉았습니다. 25bp 올리긴 하겠지만 5월에 인상하더라도 이제 그 이후로는 동결 가능성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10년물 금리도 이제 경기와 가장 밀접하죠. 좀 내려앉는 모습. 아무래도 긴 관점에서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5월 FOMC 25bp 가능성은 여전히 70%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65에서 70% 움직임이 이번 주 내내 관찰되고 있다는 측면 살펴드렸고요. 이렇게 위험 자산이 내렸고 금과 비트코인이 CPI 발표 직후에 치솟았습니다.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 부근 2,010달러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3만 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막판에 좀 꺾이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금융권 위기, 더불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안투자로서 이 두 가지 지표가 계속해서 좋다는 점, 이 자산의 상승 움직임은 계속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침체 우려 속에 소비와 직결된 쪽, 그리고 기술주 많이 밀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제 바라본다면 오히려 기술주가 좋아야 하는데 또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점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방어주는 오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일단 테슬라 이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테슬라, 니콜라, 리비안, 루시드,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다 같이 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정부 쪽에서 이번 주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죠. 2032년까지 3분의 2, 신차의 3분의 2를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 내용에 있어서 환경보호청에서 간밤에 새롭게 탄소 배출 강화 규제안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발표 곧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확정된 거고요. 다만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강제성이 좀 없는 것 아닌가? 과연 탄소 배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서서 신차 판매가 70%까지 10년 뒤에 늘어날까에 대한 의구심 섞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환경보호청에서 이 같은 규제안을 내놨지만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데 포커스를 맞췄을 때 결국은 친환경차로 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터리 최소 성능 기준이라는 내용이 디테일하게 담겼고요. 결국 이 친환경성은 배터리 성능이 기존 처음 샀을 때만큼 유지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업데이트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년 타고 6만 마일 정도 탔을 때 그러니까 최초의 배터리 성능 80% 유지되는지 이런 여부들 담겼고요. 8년 타서 10만 마일 채웠을 때에는 70% 유지되느냐 이런 여부들이 좀 담기면서 결국은 내연기관으로는 이런 규제안을 충족 못합니다. 친환경차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규제안을 좀 더 강화시켰다라는 내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서 좀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전해집니다. 여전히 압도적 1등이지만 테슬라 빨간색입니다. 54.3%로 기존에 더 높았을 때 선두주자일 때 70%의 점유율보다는 좀 떨어져서 경쟁 심화 속에 마진에 대한 우려는 안고 있습니다. 테슬라 3% 빠졌고요.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도 안 좋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넷플릭스, 디즈니 이쪽 약했고 그리고 3월에 신용카드 미국 지출이 0.1% 오르긴 했는데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타겟, 코스트코, 달러트리, 소비와 관련된 쪽은 다 빠졌는데 유럽 쪽에서 이 명품 루이비통과 관련된 모회사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 때문에 3% 또 오르기도 해서 소비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소비는 양극화되고 있는 흐름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2,560선 돌파했고요. 코스닥이 이제 900선 갔는데 막판 뒷심이 좀 부족한 것이 하나 좀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죠. 달러 인덱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 속에 달러 인덱스는 약한데 여기서 100포인트를 크게 하회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속 1,325원을 돌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샀다라는 데에는 유의미하다라는 포인트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민감주 데이였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점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는데 핵심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조금의 매물 소화가 함께 나타나면서 실적 발표 그 다음에는 매도 리포트 영향권 안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2,4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경기 부양 발표, 이 투자 발표와 함께 대형주들이 중점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자동차의 이런 핵심 안에 이런 개별적인 포인트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제 등락률을 보시면 부품주, 완성차 다 같이 움직였고 타이어 쪽도 좋았고요. 추가적으로 어제는 로봇 감속기보다는 스마트 자동 물류화 쪽으로 더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전기차 시장 안에서의 탑티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는 이런 부분. 앞서 보신 것처럼 테슬라는 경쟁 심화 속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맥락을 함께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가장 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 발표에 환호했던 쪽이 바로 이 건설기계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18%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드디어 그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던 굴착기 쪽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쪽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서는지 여부는 수출 지표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강, 해운, 그리고 사실 변압기나 전력기기 쪽으로는 사실상 이 유틸리티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방어주이기도 하지만 인프라가 확대된다면 이쪽으로도 경기와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오늘 또 중국의 수출 지표 발표됩니다. 수출입 지표 확인과 함께 2분기에 중국 경제가 돌아서는지 여부는 우리 경기 민감주의 추가 연속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 이 신용융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또 흔들리는 2차 전지의 강세 움직임 속에 포모 증후군이 다시금 자극을 받았는데 이런 분위기 속 좀 차분한 대응 필요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느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매물출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상저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 기대하는 요인은 전체적으로 금리 동결, 이제는 인상 사이클 접어들고요. 순환매 1, 2년 소외받았습니다. 게다가 방어주로서의 버팀목, 간밤 이렇게 미국 경기가 흔들리게 된다면 헬스케어가 오른 것처럼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방어주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요. 무엇보다도 펀더멘털 개선, 2분기에 자리한 이 같은 이벤트들을 소화했을 때 실망감보다는 확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펀더멘털도 계산이 된다면 센티와 함께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포인트에 집중적으로 증권사들이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암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보다 더 있는데 좀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압축해서 살펴봤고요. 가장 기대감 큰 종목들,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지노맨 컴퍼니나 한미약품, ABL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당잠사 브리핑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